이제 금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예, 더운데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현대로템이요. 네, 매수가랑 저기,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41%고요. 네. 매수가는 21만 8,281원이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어제 했어요. 아, 어제 하셨어요. 네, 어제 그저께요. 그저께 해갖고, 그저께요. 네. 아, 네, 오늘 또 많이 그래서, 빠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주호 대표님이요. 네, 이주 본부장님 현대로템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폴란드 수출 구조 뉴스 보시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네.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시장이라는 게 좀 잔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좀 저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기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조선 방산 원전 섹터들이 동반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비중이 한 10% 정도였다면 그래도 보유 의견을 드렸을 건데,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증권사 리포트처럼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이거에 대한 지금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위험 회피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만약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뭐 한 20에서 25% 정도로 잘 끝나면은 괜찮은데, 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되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예는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가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충격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중이 지금 너무 많으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비중을 사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빠질 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실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태우시면은 이게 또 손절 못하고 또 가져가시다 보면은 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 계속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선방산 원전 관련 섹터 군들 전부 다 지금 이런 형태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이라도 좀 덜어내시고 나중에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다시 사시더라도 지금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 왜냐면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더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손실이 좀 매우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뭐 개인적으로 기업이 나쁘다, 앞으로 뭐 업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고 이러한 조정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이거 오르려면 좀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만약에 갑자기 V자 반등 나오긴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뭐 좀 유예를 해준다거나 이러면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급반등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압박감이 좀 심하실 거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 아니더라도 10%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덜어내셔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관세 관련해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예. 고민이실까요? 체크인이요. 테크윙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34,500원입니다. 20%.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진 않으셨어요. 예.
네, 근데 오늘 또 많이 떨어져서 고민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나요. 아, 네. 앞으로 좀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테크잉이 지금 34,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예. 지금 아쉽게도 최근에 조금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예, 이 예. 종목이 뭐 특별히 개별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반도체 예. 업황이 사실 하반기 때 좀 기대가 되거든요. 뭐 전반적인 예. 지표들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역시나 AI 쪽의 확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반도체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크인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낙수 효과를 보면서 업황이 좋으니까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하반기 때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반기 대비했을 때 거의 뭐 700%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사실 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게 HBM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HBM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이제 사업을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HBM 쪽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수요가 늘면서 실적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를 좀 보시면은 연저점 구간이거든요. 지난번 이제 4월 달에는 이 연저점을 뚫고 내려갔었는데 이때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다 무너졌었기 때문에 같이 밀려 내려갔다가 또 빠르게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일단은 작년 뭐 12월 때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뭐 9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 대표님, 구간까지 내려왔기 대표님. 때문에 조금 반등을 이제 기다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요 목표가를 설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5월 달 고점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1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9,000원 정도 선에서 만약에 뚫지 못하고 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거기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27,000원 정도만 안 무너진다면 일단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39,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궁금하셨던 부분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한국가스공사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TV 소리는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미 반도체요. 네, 한미반도체요. 예. 저희 혹시 TV 예. 소리는 꺼주실 수 있을까요? TV요? 네, TV를 그럴까요?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 30%요. 30%의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04,000원.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거쳐야 됐는가요? 한 달이요. 예. 네,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더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박철수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 한미반도체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사실 지난달까지 뭐 지수도 많이 올라왔지만 같이 또 함께 또 우상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난달까지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서 뭐 지수도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조금 이제 조정을 같이 받으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한미반도체는 뭐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지금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이제 HBM 쪽에서 가장 HBM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언정 일단 아직은 또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미반도체는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오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지수가 좀 부진하면서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지만 여기서 이제 양봉 나오면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른 지금 보고 계신 다른 시청자분들도 신규 매수를 좀 분할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가 정규 시장에서는 94,3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9만 원대에 이동평균선이 한 3개 정도가 같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탄탄하게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고요. 조금 더 여유자금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한 그래도 8만 5천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미반도체 업황 좋고요. 실적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전망사로 수요가 이미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한화세미텍이 사실 경쟁사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하반기 때 실적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회복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저는 목표가 1차적으로는 당연히 전고점 보셔야겠지만 저는 일단은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12만 5천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걸려도 여전히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12만 5천 원까지 홀딩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S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9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3, 4일 됐는가 그래요. 그때 계속 한 매출 지금 빠지고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네. 명분이 될는지 전문가님 도움 받고 싶습니다. 아, 네. 매수하고 계속 빠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매도를 좀 해봐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전문가님요. 네, 이주훈 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10%가 넘으셨으면 매도 의견 들으셨을 텐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일단 LS 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역시나 LS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지금 해적 케이블 여러 가지 지금 전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S는 사실 HVDC에 대한 수주, 국내 사업 수주도 받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려고 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지주사들이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새로운 현상으로 나왔다. 상법 개정 이후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계열사들의 그런 전선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16만 원만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무섭게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6만 원대만 지켜준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16만 원까지 이탈되면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빠르게 진정이 되면은 또 급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상법 개정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거나 더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급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은 강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매수를 타이밍을 잡으실 때 어쨌든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사셨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사셔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신 것 같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고가권에 있을 때는 좀 항상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내가 샀을 때 더 갈 수도 있지만 반대의 상황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현대로템도 상담 드렸는데 지주사도 지금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빠지게 되면은 아마 16만 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만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고 한다면 저는 반등을 한 번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있는 비중으로 좀 지켜보시다가 손절 라인 대응만 잘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 나와서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쪽, 지금 반도체라던가 바이오 쪽으로 좀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1분기에 조방원에서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수급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섹터는 바로 반도체랑 바이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에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조정이 또 나왔지만 이 16만 원까지는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네, 5만 원에 20%예요. 5만 원에 20%요. 그런데 좀 오래돼가지고요. 네. 그때 그 뭡니까 대왕고래 할 때 그 매입해가지고. 네. 아, 매수한 지 그 지금 오늘 오래되셨어요. 뭐 매수가까지 오면은 네. 팔라 그랬는데 네네. 그게 지금까지 안 오는데 월요일 되면은 그 매수가 넘어갈지 그게 궁금해요. 그쵸. 네, 최근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이게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이 종목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네, 이주호 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 매수하셔서 좀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일단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5만 원대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5만 원을 돌파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할 수 있냐 못하냐 이게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5만 원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지금 아무래도 좀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LNG 가스 수입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스요금 인상이라던가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6월 25일 날이랑 오늘이랑 계속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쁘게 상향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과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지금 관세에 대한 유예냐 아니면은 부과냐 이거에 대해서 갈림길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 섹터는 오히려 그쪽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를 오늘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 위로 돌파가 나오면은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그냥 오래 기다려서 그냥 팔고 나가고 싶다 하시면은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하시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지금 힘이 있고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모습 보였던 종목군들은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가면서 수급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 분위기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만 원을 또 돌파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남은 금요일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리가캠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3천 원에 15%인데요. 네. 제가 이게 6월 달에 너무 높은 데서 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계속 추가 매수 해가지고 네. 이게 원래는 30%인데 15%를 손절을 하고 지금 네. 남은 거거든요. 근데 네. 어제까지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 많이 빠져서 네. 저는 이걸 조금 한 14만 원까지라도 가지고 가서 네네. 그 예전에 손절한 거 좀 복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많이 빠지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현재 네네. 수익권에 계신데 이게 14만 원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박철순 이사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손절 안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일단은. 하지만 네. 일단은 지금 뭐 전략 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네. 지금 오늘 밀렸던 건 사실 개별악재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다 빠졌고 최근에 네네. 조금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린 건데 사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 내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또 높은
기업이잖아요. 뭐 수출도 많이 네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이제 ADC 이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경우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이 계속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사실 고점을 좀 뚫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난번 이제 고점에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 13,000원대가 지금 사실 2025년도 올해 이제 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밀려 내려올 때는 일단 저는 비중을 좀 절반 정도는 일단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 가격이 얼마죠? 네? 그 가격대가 얼마죠? 지금 13만 원대에서 지금 치고 못 올라가고 이게 네. 2월 달 고점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오는 상황인데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 지금 만약에 넥스트레이드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절반 정도는 저는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만요. 나머지는 네.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네. 만약에 이게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11만 3천 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11만 3천 원까지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거기를 이제 손절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네. 지금 예를 들면 현금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만약에 손절가에서 매수가에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수익을 좀 챙길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를 하면은 또 한 번 18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또 팔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좀 반복적으로 매매를 좀 하시면 지난번에 좀 아쉽게 좀 팔았던 그 손실도 메꿀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일단 네네. 지금은 추가 하락, 지금 손실이 아닐 때, 수익이 있을 때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다시 매수하시면은 또 평단을 또 낮출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일단은 기술적 저항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기술적 저항 때문에 파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안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일단 전략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 비중 조절만 잘하시면 충분히 지난번 손실도 메꿀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이탈하면은 무조건 전량 매도입니다. 네, 비중을 절반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손절가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되시던 부분이 꼭 풀리셨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ISC 네, 매수가랑. 매수가는 72,000원에 3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네,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가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그러고 이게 ISC 장래성이 있는가 그것도 안 봐주세요. 어떤 거요? 장래성이 있는가 안 갖고 장래성이 가면 있는지. 되겠는가? 네, 어떤 예.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박철순 씨야.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뭐 ISC 오늘 굉장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된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오늘 좀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도 마이너스 1% 정도로 정규 시장에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주가는 좀 흔들리지 않고 있어서 안정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번 이제 날짜가 지금 6월 25일 날 급등이 한번 나왔지만 그 뒤로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형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 보니까 이 테스트 소켓 매출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더 늘 걸로 지금 보고 있는 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6월 달에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는 많이 할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종목은 저평가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지금 이제 매수가가 보시니까 72,000원이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 종목은 여유 있는 자금이시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는 75,000원까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1월달, 2월달 고점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1매물대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75,000원 정도를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이 너무 많으시긴 합니다. 30%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더 비중을 늘리시는 거는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이 목표가로 75,000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